자, 헌법재판소 길이 통지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국론 분열 뭐 이것도 좀 걱정을 하는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또 일부 정치인들은 대선을 또 준비하는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이준석 의원이 가장 먼저 깃발을 든 것 같아요. 네, 사실 정확히 하면 아직 피선거권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왜냐면 3월 말이 생일이기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아직 생일 안 지났어요? 네, 근데 여튼 이제 2달 후가 이제 대선이기 때문에 그때는 선거권이 있다라 피선거권이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아주 선제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뭐 개혁신당 상황이 이제 녹록치 않기도 하고 아직은 모든 에너지가 윤석열 대통령 선고 길이 언제 나오느냐에 잡혀 있기 때문에 주목을 덜 받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제 그러니까 개혁신당에서 조기에 이제 대선 후보를 확정 지었는데 그 총 선거인 수가 7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51.59%가 참여를 했고 네. 찬성률이 무려 92.81%. 와. 박지원 의원보다 높았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그러다 보니까 네. 너무 이제 이준석 독주에 물론 후보 자체도 없었긴 했지만은 찬반 문제로 간 데 대해서 뭐 쉽게 얘기해 누가 비유적으로는 이제 공산당에 빗대가지고 이렇게 진짜? 찬성률이 너무 높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예. 여간 이준석 의원 자체는 이렇게 선명하게 스탠스를 빨리 들고 나오는 것이 그나마 대선 고지에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화 차원에서 원내 소수 정당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제 빠르게 조기에 발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 최근에 대선 열심히 뛰고 있는 정치인들 중에 한 사람이 있으니 그것은 한동훈 대표,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 중앙일보에서 재밌는 단독 보도를 내놨어요. 예. 아, 이제는 단톡방도 분화되고 있다. 여당의 단톡방. 여권 안에서도. 예, 그렇습니다. 헌재방 61명, 친한방 20명, 뭐 이렇게 딱 그 SNS 채팅방의 분화에 대해서 분석하는 그런 이제 단독 보도를 내놨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여당 분위기가? 예, 뭐 심지어 이제 거기서 쫓겨난 한 김상욱 의원 이렇게까지 예, 예. 하면 다양한 분화가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내용들은 이제 기자들이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거기서 논의하는 것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나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래서 의원 전체방에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조금 더 생각이 맞는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나누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분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원래는 이제 한남동 관저 체포 이제 시국에서는 그 관저방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이제 관저방. 헌재 앞에서 릴레이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면서 그 방이 가장 국민의힘 안에서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라고 하고요. 또 별도로 이제 친한계 인사들이 모인 시작2라고 하는 단톡방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중심은 아닌 것 같고요. 정확히는 이제 해당 보도에 따르면 배현진 의원이나 박정훈 의원과 같은 사람들이 주도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뭐 최근에 들은 얘기 네. 있으시죠? 친한계 관련해서. 친한계 관련해서요? 네. 네. 어떤 얘기를 말씀하시는지 머릿속에 너무 재개되는데요. 많아서. 아니 뭐 의원이 네. 그 활동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데 지지율이 왜 이렇게 안 오르냐 한동훈 대표 예. 왜 그러는 것 같냐라고 기자들한테 문의를 좀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예. 아 그런 식으로 예. 그 아무튼간에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동훈 대표 자체가 어제도 이제 경북대 예. 그 강연을 갔거든요. 가면서 이제 소통을 하는 거였고 이미 책도 가장 먼저 냈고 서울과 부산에서 북 콘서트도 열었습니다. 네. 사실은 그 우리가 보통의 레거시 미디어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 조명을 하고 있는데 네. 현장 상황들을 보면 녹록치 않은 게 사실인 것 같고 어제 경북대에 방문한 것 같은 경우에도 경북대 재학생들 위주였던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를 배신자라고 표현하는 그러니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재명 그 대표보다도 훨씬 더 악성 종자인 것처럼 표현하는 그러니까요. 이런 시도들이 있는 것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게 대선 후보가 되려면은 내부의 당원의 지지를 통해서 경선을 통과해야 되는데 네. 그럼 예심의 통과 가능성이 비춰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 안팎으로 의견을 많이 구하는 느낌이 있고 네. 다만 이런 그 단톡방의 분화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여전히 네. 한동훈 전 대표와 궤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수명이나 있다는 겁니다. 네. 그 어떤 얘기냐면은 108명이라는 숫자 자체로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네. 범야권 192석에 3분의 2 조건을 충족하는 200석 기준이 제일 중요한데 여전히 200석을 넘길 수 있는 파워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가 있다. 이게 서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탄핵이 인용되지 않거나 그 각하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 이후에 정국이라는 것도 친윤계 60명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다. 이런 징표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숫자로 보면은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찬탄 반탄으로 나뉘어져 있고 물론 이제 61명이 훨씬 그 반탄의 이제 강도도 굉장히 그렇죠. 높죠. 강도도 네. 세고 많은 인원이 몰려 있지만 여전히 20명 정도는 이것은 탄핵에 찬성했고 이렇게 보수가 가서는 안 된다. 새로운 깃발을 들어야 된다. 그렇죠. 한동훈 네. 대표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앞서 이제 그 구 기자님 말씀 주신 대로 60명 가지고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그냥 원내의 그렇죠. 어나더 네. 정당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국민의당 수준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걸로는 이제 세력이나 뭐 이렇게 역할을 좀 세게 하긴 좀 어려운 거다. 근데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정치 참 어렵다. 너무 힘들다. 뭐 아유, 이런 정치 얘기를.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걸 네. 애초에 쉽다고 생각했으면 그걸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서로의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가장 최고의 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정치 당연하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특히나 지금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반쪽으로 사실 쪼개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특히나 여권 안에서의 더 어려운 길을 가는 걸 선택한 사람으로서는 좀 감내하고 그리고 여길 뛰어넘어야 진짜 좋은 정치인이 될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정치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정치적 행보를 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한 것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정치 공력 자체도 굉장히 짧잖아요. 그렇죠. 작년 이맘때 사실은 여의도에 등장했던 네.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여의도 문법 쓰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었고요. 뭐 봄이 되면 김포가 서울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목련이 피면 예, 예. 김포가 서울된다고 했었죠. 예, 정말 그게 불과 1년 전 이야기. 아니, 저는 그게 진짜 재밌었어요. 뭐 21년 검사했는데 그 사람들이 검사 또 뽑겠냐 이제 이런 얘기하니까 검사는 그냥 옛날 직업에 불과하다.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데 실제로 극우들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은 어마어마하게 세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성명서 일부를 말씀드리면 대통령을 탄핵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한 한동훈은 유례없는 배신자이자 파렴치의 아이콘이다. 예. 그가 대한민국 우파 진영의 가장 강력한 심장인 대구, 그것도 지역을 대표하는 경북대에 청년 콘서트를 한다는 사실은 이기적인 정치 행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경북대에서 예전 같으면 경북대에서도 이렇게 민주주의를 이제 주창하고 이러는데 네. 최근의 대학가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대학의 여론이라는 게 저희 때만 하더라도 당연하게 여겼던 예를 들면은 이런 시국에 대한 의견들이 엇갈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캠퍼스에 가보더라도 네. 데자부 형태의 글들이 좀 다양하게 붙어 있는 모습을 목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대학 내부의 자율적 의견과 공기를 통해서 입장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최근의 모양새들은 바깥에서 활동하는 극우적인 사람들이 대학을 방문해서 탄핵을 찬성하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 행위를 압도하고 봉쇄하려고 한 이런 폭력적인 행태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학의 공기를 말살시키려는 것들이 외부 요인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서 과연 어떻게 이런 질식 행위들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들을 논의할 단계에 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